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꽤나 벅차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과 살아갈 힘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딸아이에겐 왠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남편과 이혼하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쯤이나 아빠를 만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같이 살 때는 딸아이를 쳐다도 안 봤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애한텐 아빠는 아빠인지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보통 아이가 있으면 참고 살라고들 말하지만 그게 안 됐어요. 저 혼자만 상처받았다면 참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상처 입힌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딸만큼이나 제게 소중한 저희 친정엄마에게 참 못되게 굴었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참아보려고 했죠. 변화를 지독히 싫어하는 제가 기껏 일궈놓은 가정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찾아간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름없는 도전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용기를 내어 그 도전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당시엔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더 큰 배신을 알게 된 건 물론이고 거짓말처럼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더 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에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었죠. 그래도 서로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시절에 만나 의지도 참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 나는 추억도 많이 만들었네요. 덕분에 남편은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했지만요. 남편이 재수를 하면서 한 번 헤어지게 됐고 1년 뒤 남편이 대학을 붙으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서로 미래를 위해 잠깐 헤어졌던 거라 그때의 만남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은 아마 둘 다 몰랐을 거예요. 연애 스타일이 잘 맞아서인지 만나는 동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정신 차려보니 20대를 거의 같이 보냈고 30대를 앞두고 있을 쯤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뭣도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다 보니 이젠 연인이라기보단 가족처럼 느껴졌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을 한다는 게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굳이 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 상대였고 남편의 부모님과도 이미 대학생 때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해 가족 같은 사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는 과정에도 뭐 하나 큰 잡음이 없었어요.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춘기 시절부터는 오로지 엄마 손에서 컸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웬만하면 엄마께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제가 언젠가 결혼할 날을 위해 대비해 놓으신 듯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컸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엄마가 시집 보낼 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딸 시집가서 기죽는 꼴은 못 본다. 에이 엄마, 시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만데요. 그러실 분들도 아니시고 만날 때마다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무리 잘해줘도 결혼할 때 양가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부족하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엄마께서는 혼수 넉넉하게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던 남편 차도 새 차로 바꿔주셨어요. 장모님, 차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차 바꾸는 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면 다행이네. 결혼하면 모든 게 새로운 출발인데 좋은 차를 타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겠니? 뛸 듯이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엄마는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실감이 나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장모님이 차까지 바꿔주실 줄은 몰랐는데 엄청 놀랐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뿐인 딸 간다고 챙겨주시는 게 느껴져서 울컥했어. 앞으로도 잘해드리자. 말이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장모님 챙겨드려야지. 그땐 감동받아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잘해주시는데 챙겨드려야지 라는 말은 정말 조건부였다는 걸요. 결혼하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친정엄마께 최선을 다했어요. 매 가족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엄마께 잘해드리려고 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참 고맙고 기뻤어요. 사실 연애 때는 저와는 달리 남편이 친정엄마를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여보, 이렇게 잘 지낼 거면서 우리 연애할 때는 왜 엄마랑 안 만났어? 그때는 그냥 부끄러웠지. 알잖아, 내가 난 많이 가리는 거. 특히나 어르신들은 불편해서. 그렇게 치면 나는 뭐야. 나는 대학생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랑 인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널 엄청 예뻐하시잖아. 우리 엄마도 당신 엄청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오래 사귀는 게 참 예쁘다고. 만났으면 분명히 엄마도 예뻐하셨을 거야. 에이, 그래도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잔데 다르지.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장기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게 유일하게 서운했던 것 하나는 남편의 부모님과 종종 교류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저희 엄마와 일체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엄마와 마주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낯을 많이 가린다느니 어른들이 불편하다느니 매번 핑계를 댔지만 딱히 이렇다 할 이유는 없어 보였어요. 저도 불편하고 낯을 가렸어도 남편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고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싸우고 설득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아직 연애 중인데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내심 제가 연애 때 그런 점을 서운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해서 결혼하고 나서 엄마께 알아서 싹싹하게 잘하는 게 저를 위한 건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하고 가족이 되니 더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아이를 갖고 나서였어요. 딸을 갖고 괜찮은 산후조리원은 미리 예약을 해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조리원을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친정엄마 생신이라 식사를 하던 도중에 자연스럽게 조리원 이야기가 나왔죠. 산후조리원은 예약했니? 요즘은 조리원이 필수라던데.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모님. 그런데 괜찮은 곳은 확실히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이 사람 좋은 곳 보내려니 등골이 휠 것 같고 또 가격에 맞춰서 보내자니 마음에 걸리는 점들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좋은 곳으로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사를 하다 말고 순간 숟가락질이 동시에 멈췄어요. 남편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물었지만 뉘앙스상 좀 보태달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입장에선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는데 너무 철판 깔고 저러니 당황스러운 눈치셨어요. 아무리 제가 조리원에 갈 당사자였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여보, 뭘 그런 걸 물어.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그래도 장모님 의견도 중요하지. 딸이 갈 조리원인데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 둘이 결정해봐야 그냥 가성비 있는 결정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선뜻 보태주겠다고 나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한술 더 뜨더라고요. 엄마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잠깐의 침묵 끝에 엄마께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 결혼할 때 나도 약간 욕심을 부렸던 터라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란다. 결혼 준비까지가 최선이었어.
앞으로는 너희 둘이 힘 합쳐서 잘 살아야 한다.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시댁에도 손 벌리지 말고 그런 중요한 일은 너희가 서로 의지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네? 장모님, 손 벌리겠다는 뜻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의견을 물은 거예요. 이런데 무리해서 돈 쓰는 게 맞나 싶어서요. 나야 당연히 딸 몸조리하는 건데 비싼 거 보냈으면 쉽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돈이 없다고 나오는 게 뻔한 순서 아니겠어? 해줄 만큼 해줬는데 부담 주지 않았음 하네. 내심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엄마께선 꽤 냉정하게 나오셨어요. 저로선 안심이었죠. 혹시나 또 도와주시겠다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거절은 예상 못했는지 수치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급격히 서먹해졌고 평소 늘 살갑게 대하던 남편은 그날 어머니께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땐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이런 감정이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어요. 엄마께서 못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단단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친정 엄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만드시네. 내가 언제 손 벌리려고 했나? 그냥 의견만 물은 건데 그렇게 빈대 취급을 하나? 빈대 취급까진 아니었는데 엄마 입장에선 충분히 보태달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지. 그 순간엔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꼬인 건데? 참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불편해서 뭐 하나 편하게 이야기하겠어? 아무리 남편을 타이르고 설득해도 남편은 그날 일이 꽤나 수치스러웠는지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친정 엄마께 불만이 생겼을 쯤 시댁에 무슨 이야기를 전한 건지 몰라도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까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애 때는 저를 남편과 동등한 관계로 대해주셨어요.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다고 해야 할까요? 워낙 어릴 때부터 봤으니 더 그러셨어요. 가끔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보내주시고 마주칠 일이 있으면 밥도 사주시면서 잘 챙겨주셨죠. 그런데 정확히 그 시점부터 서서히 차가워지신 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여느 다른 시댁과 다를 바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도 손님이더라 하면서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건 일절 안 시키셨는데 언젠가부터 슬슬 요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관계도 예전이랑은 달라졌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굴면 안 된다.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우리도 꿈꿨었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건 너도 알지? 시집 온 이상 너도 며느리로서 의무랑 할 일을 다 해줬으면 좋겠구나. 당시에는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며느리의 의무와 할 일이라곤 그냥 온갖 집안일과 허드렛 일을 돕는 것뿐이었어요. 말이 며느리가 할 일이지 그냥 일일 가정부나 다름이 없었죠. 정말 이런 건 안 시킬 것 같은 이미지셨는데 결혼하니 마음이 변하셨나 싶어 착잡했죠. 그래도 이 정도는 결혼한 다른 친구들 시부모님만 봐도 일반적인 요구였고 그동안 잘 챙겨주신 세월과 나름대로 붙은 정이 있으니 오히려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던 게 특이했던 거지 생각하고 참고 넘겼어요.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못해드릴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히스테리가 심해지니 점점 한계가 오기 시작했죠. 여보, 이번 주 목요일에 엄마 생신인 거 알지? 퇴근하고 친정에 좀 다녀오자. 목요일? 회식인데? 그래? 그럼 주말에 간다고 할까? 주말에도 약속이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분들이랑 한잔하기로 했어. 이번 주 엄마 생신인 거 몰랐어? 알고 있었잖아. 하루는 시간 빼줘야지. 꼭 당일이나 그 주에 만나뵐 필요가 있나? 당신 선에서 알아서 적당히 용돈이나 보내드려. 어차피 좀 있으면 명절 연휴인데
생신까지 꼬박꼬박 찾아가서 뵐 이유는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시부모님 생신은 꼬박꼬박 찾아뵀었잖아. 그거야 결혼 초라서 그런 거지. 이제 우리 아기도 있고 사는 것도 더 바빠졌는데 매번 찾아뵙는 건 힘들다고 봐야지. 장모님한텐 알아서 잘 말씀드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뚝 안 찾아뵙는 게 어딨어. 나는 가족이라곤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당신 부모님은 두 분 다 챙기면서 우리 엄마만 이렇게 모른 척 하겠다고? 진짜 피곤하게 왜 이래? 그렇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챙기는 게 억울해?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신 챙겨준 것도 생각해야지. 그거 뭐 옛날 일이라 이거야? 다 까먹었어? 우리 엄마 생신 때 한번 찾아뵙자는데 그 얘기까지 왜 나와? 내가 뭐 무리한 요구했어? 원래 하던 거 하자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왜 못 챙겼는데? 당신이 엄마 만나기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챙기냐고. 그래서 엄마가 결혼할 때 당신 차도 바꿔줬잖아. 시댁이야말로 나한테 그런 거 해준 거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그래, 결국 당신도 우리 집에 바라고 있었던 거네. 백날 잘해줘도 그런 거로 비교나 하고 다 소용없네. 그럼 그냥 이제부터 생신 각자 챙기자. 우리 집 양쪽 부모 다 있어서 2번이나 챙겨야 되는 거 그동안 억울해서 어떻게 참았어? 각자 챙기면 당신이 더 편하니까 됐지? 뭐라고? 어떻게 그래? 아니, 친정엄마 생신 챙겨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가족 행사 일일이 못 챙겨. 이럴 땐 그냥 당일날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는 정도로 끝내는 게 낫지. 당신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냐고.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기껏 잘해왔으니 그냥 핑계로만 들렸죠.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친정엄마 생신을 안 챙기려고 하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 그럼 각자 챙겨. 나도 차라리 그게 편하겠다. 매번 생신 때 가서 노동하는 건 난데 당신이 왜 더 생색내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그의 엄마 생신은 저 혼자 챙기게 됐어요. 남편이 하도 회식이니 중요한 약속이니 핑계를 대서 아이도 못 맡기고 그 먼 길을 아기를 데리고 운전해서 내려가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니, 너 혼자 온 거야? 초서방은? 거래처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올해는 못 올 것 같대요.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달래요. 아유, 우리 예린이 데리고 오느라고 힘들었겠네. 고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 생신인데 같이 맛있는 식사 한 끼 같이 해야죠. 그래도 미안해서 어떡하니. 애도 있는데 내가 괜히 부담 준 것 같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별일 없으면 당연히 와야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막상 저와 예린이가 오니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셨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랑 살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계시니 늘 어딘가 조금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신경 쓰여서라도 이런 날은 절대 혼자 보내시게 할 수 없었어요.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혼자 오기 좀 고생스러워도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식사 내내 남편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서운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겁기도 했죠. 뭐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연휴라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서방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식당 너무 맛있다. 그쵸? 후기 보고 열심히 알아본 곳인데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엄마, 살이 좀 빠졌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걸 우리끼리만 먹으니 조서방한테 너무 미안하네. 다음에는 꼭 같이 오자. 맛있는 걸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위 생각이 나네. 엄마는 거창한 생일 선물 같은 건 바라지 않으니까 너희가 시간 내서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네, 걱정 마세요. 남편도 많이 죄송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지 그동안 빠진 적 없잖아요. 다음엔 꼭 같이 올게요.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생신이라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크게 없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어 남편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부모님 생신을 안 챙겨도 되면 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니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 생신날 남편이 짐을 싸는 걸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으니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묻더군요. 뭐해? 짐 안 싸? 내가 짐을 왜 싸? 내일 엄마 생신이잖아. 다녀와야 할 거 아니야? 응? 생신 각자 챙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야, 그건 내가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당신은 일정도 없으면서 안 가려고? 일정 같은 건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꼭 그 주 아니더라도 그 전주나 다음 주에 챙길 수도 있는 거였고. 우리 엄마 생신에 그렇게 죽은 듯이 조용히 넘어갔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난 당신이 하도 가만히 있길래 진짜 각자 하기로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알아서 둘러댔으니까. 와,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러기 싫으면 딱 얘기를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챙길 거면 양가 다 챙겨야지. 그래, 그럼 양가 다 챙기기로 해. 됐어? 진심이야? 알겠어, 그럼. 남편이 양가 다 챙기겠다고 해서 그 말을 순전히 믿었어요. 바로 짐 싸는 걸 도왔고 아이와 함께 시댁에가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을 보냈죠. 이미 친정엄마 생신은 서운하게 보내버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지속해봐야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고 올해는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다음에는 남편이 더 잘하겠지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죠. 여보, 올해는 같이 갈 거지? 이제 다 챙기기로 했으니까. 뭐 그러기로 하긴 했는데 내가 또 약속이 생겨버렸네? 어떡하지? 그럼 전주에 갈까? 지난 다음에 챙기는 것보단 전에 챙겨드리는 게 낫잖아. 근데 여보,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 생신은 추석이랑 붙어있는데 2번이나 내려가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 우리 부모님 생신이야. 명절이랑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는 의미가 있는데 장모님은 찾아뵙고 얼마 안 있다 또 찾아뵙는 게 좀 힘들어서. 뭐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엄마 생신이 그쯤인 걸 어떡하라는 거야. 설마 그래서 올해도 안 가겠다고? 당신 작년에도 안 와서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셨던 건 알지? 그래도 살다 보면 바빠서 못 찾아뵙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서운해하시면 나도 곤란하지. 남편이 얼버무리는 말이 얼마나 뻔뻔해 보이는지 몰라요. 결국은 머리 뚜껑이 열렸죠. 당신이 다시 다 잘 챙기겠다고 해서 난 작년 시부모님 생신 때 잘해드리려고 엄청 노력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를 서운하게 해드렸는데도 그런데 그땐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없던 일처럼 모른 척 하겠다고? 당신은 그런 거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서운해하면서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 더 중요한 것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다 챙기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래, 당신 말에 속아 넘어간 내가 바보지. 내가 다시는 속나봐라.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건 당신이야.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 애도 그렇게 딸만 데리고 가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왜 같이 안 왔냐고 서운해하는 엄마께 명절 전이라 그런지 이맘때쯤이면 꼭 바쁘게 일이 생기네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순간 혼자 울컥하는 걸 참느라 혼났죠. 그리고 그해 시부모님 생신은 마음먹은 대로 안 갔어요. 다행히 마지막 양심은 있는 건지 남편은 안 가겠다는 책에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저 고집불통이라는 듯 안 간다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게 전부였죠. 솔직히 그것도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고 강요 안 하는 게 어디인가 싶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날은 낮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과 시댁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비정상적인 숫자에 순간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어 얼른 전화를 걸었죠. 신호는 몇 번 안 울리고 통화가 연결됐어요. 남편 전화로 걸었는데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너 제정신이니?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몰라서 물어? 어떻게 시험이 생신에 안 오는 며느리가 다 있어? 요즘 며느리들 다들 인간 꼬라지 덜 됐대서 내가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말 잘 듣는 애로 들였다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변명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라. 다 들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다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세상 전체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 생일에 친구들이랑 놀러를 가? 넌 우리가 잘해주니까 만만하니? 아우, 내 팔자야.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고?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안 왔을 때는 남편 이미지를 생각해서 다 둘러대줬는데 남편은 제 체면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이야기한 모양이었죠. 다음은 시아버지가 전화를 채가서 쏘아 붙이셨어요. 너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굴면 진짜 우리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라. 어디에 아버지도 없이 자란 애 거둬줬더니 이런 식으로 해? 네가 이러면 너 열심히 키운 너희 엄마까지 욕먹이는 거야. 알아?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남편은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2번이나 한 짓을 왜 전 고작 1번 했다고 이렇게 심한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양쪽 부모님 다 있는 아들은 그럼 왜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희 엄마 생신 때 오기 싫다고 각자 부모 생신 각자 챙기자고 제안한 건 아버님 아들이세요. 저희 엄만 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전화 걸어서 포근할 만큼 몰상식한 짓은 하지도 않으셨고요. 제가 봤을 땐 양쪽 부모가 다 있냐 없냐 보단 부모님 수준이 어떤지가 가정교육에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인연이 진짜 단단히 돌았나? 저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 정신교육이나 단단히 시키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잘했음 잘했지 남편이었는 것보다 더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시부모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아들 교육부터 시키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세상이 말세다 말세.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대들고, 어? 당신 진짜 이럴래? 오늘이 우리 엄마 생신이야. 당신이 처신 못해서 일을 여기까지 키워놓고 왜 내 탓이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하래? 애초에 각자 챙기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왜 나만 나쁜 년 만들어? 됐다. 말을 말자. 나도 이제 질린다 아주. 결혼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우리가 결혼 인연은 아니었나 봐. 오래 사귀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요즘 당신 하는 거 보면 내가 알던 그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 맞나? 낯설다고. 애 낳고 억척스러워진 건지 뭔지. 일부러 열받을 말만 골라 하는 게 보여서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없다 느꼈어요. 저쪽에서 난리가 나던 말던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그때부터 이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남편도 시댁도 저를 존중하기는커녕 조금만 못해도 물어뜯기 바쁘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어요. 엄마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가족이었던 엄마께서 그렇게 쓰러졌다는 사실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냉전 중이라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모든 게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뒤늦게 남편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남편은 겨우 병원에 찾아와 얼굴 한번 비춘 게 전부였어요. 수술실 앞에 좌절한 채 앉아있는 저를 구경하듯 보고는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판기 물이나 한 통 뽑아주고는 집에 가버렸죠.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냉전 중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절박하고 안 좋은 순간조차 그렇게 정 떨어지게 행동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모를 희망에 엄마께서 회복하면 그때 두고 보자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셨고 일주일을 못 버틴 채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한 느낌에 정말 정신을 잃을 것처럼 슬프더라고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챙겨드릴 걸 하는 후회 때문에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꿈처럼 순식간에 이뤄지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 눈이 신경은 쓰인 건지 장례식마저 쌩까는 거 아닌가 싶었던 남편은 그래도 이틀 동안 빈소를 지키는 신용은 하더군요. 하지만 3일장 마지막 날 잠깐 집에 다녀온다던 남편은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너무 기막히고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한테 따져봤자 각자 집안일은 각자 챙기기로 한 거 아니냐 따위의 답변이 돌아올 게 뻔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어서 따질 기력조차 없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굳이 그 힘든 와중에 제게와 시비를 걸더군요. 거래처랑 하는 산악동호회 가야 해서 이틀 동안은 잘 지켰으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니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사이 나쁜 마당에 이 정도로 했으면 남편으로 의리 지킨 거 아니야? 뭐 장모님이 돈이라도 남겨줬어야 상주를 하던 말던 하지.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엄마께서 지원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 한 시점보다 변했었지. 그 생각이 확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걸 깨닫고 나니 남편이 더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이 정도면 우리도 오래 견뎠지. 자존심이 워낙 센 인간이라 노발대발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마치 그 말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합의하에 이혼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만큼은 깔끔하게 이뤄졌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아이 양육권에 대한 욕심도 없어서 딸은 제가 데리고 오게 됐어요. 젊은 시절 그 사람과 보내왔던 모든 시간이 버려졌지만 그래도 잃은 것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이 사람과 헤어지는 방법을 몰라서 못 헤어졌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제라도 이 오래되고 낡은 인연을 끊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이제는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엄마께서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물려주신 재산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깜짝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엄마께서 마치 저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던 듯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응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베이킹을 전공으로 일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놓은 채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해본 경력도 있고 꽤 되어서 늘 꿈만 꿔왔던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보기로 했죠. 카페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재테크 공부도 시작했어요.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 준비도 하려니 정말 정신없이 바쁘더군요. 무엇보다도 공을 들였던 건 재테크 쪽이었어요. 엄마께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저를 키우는데 여유가 생기셨거든요. 그때 엄마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적용하며 투자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정보가 모였어요. 몇 년 지나다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 사둔 게 땅값이 치솟아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걸 팔아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올릴 수 있었어요. 상가를 바라보면서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엄마처럼 딸 하나를 혼자 키우게 되었지만 강하게 저를 잘 키워내셨던 엄마처럼 저도 제 딸을 잘 키울 수 있겠다는 믿음과 희망이 생겼죠. 그 상가 건물 1층에는 제가 오래도록 메뉴 개발과 인테리어를 구성해왔던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를 열고 6개월쯤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어느 순간 안정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동네에서 카페는 입소문을 타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SNS로 광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젊은 손님들도 늘었어요. 카페 일을 하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순간도 있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이 카페에 왔는데 남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정건 팀장님 얘기 들었어? 들었지. 미쳤나 봐. 어떻게 거래처 사장 마누라를 건드리냐? 그 소문이 그 사장 와이프가 엄청 젊다나 봐. 30대라나? 자기들끼리 하는 산악회 모임에 팀장님을 초대해서 자주 만나는데 거기서 둘이 딱 눈이 맞은 모양이더라고. 미쳤다. 회사 망하게 할 일이 있어? 잘릴 것 같다던데? 당연히 잘려야지. 제정신이냐고. 아무리 이혼하고 여자의 굶주려도 이건 아니지. 근데 산악회는 이혼 안 했을 때부터 다녔다던데? 불륜이었던 거 아니야? 어쩐지 이혼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장모심 장례식에 간 직원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끝나고 산악회 가야 한다고 등산복 입고 있더래.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네. 내 말이 부인이랑 연애 오래 했다던데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그렇게 산악회에 목숨을 걸더니 결국은 거기서 거래처 사장 와이프를 건드려서 회사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내 평판은 당연히 최악. 직원들은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보는 것 같았어요. 참 잘됐다 싶으면서도 오랫동안 제가 봐왔던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인격이었나 회의감도 들더군요. 그날 당일은 마음이 심란했지만 금방 떨쳐버렸어요. 이제 저랑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과거에 좋았던 추억은 과거로만 남겨두기로 했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둘 사이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재결합에 대한 잡념도 들었지만 남편의 근황을 들으니 역시 그때 망설임 없이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더 질질 끌었다간 지금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같이 겪고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남편하고는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만 잠깐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근황을 들은 이후 만나는 남편 얼굴이 꽤 기대가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제 앞이라 연기를 하는 건지 아주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미연아, 잘 지내지? 맨날 그렇게 쌩 가버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카페 일하면서 산다며. 우리 예린이 생각해서 이제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때?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거야? 카페 일 몇 푼이나 번다고 그 돈으로 예린이 키우겠어? 내가 버는 돈으로 예린이 키우기 충분한데? 그건 내가 매달 양육비 내니까 그런 거겠지. 당신이 재결합 생각 없으면 난 이제 당신 남이라 생각하고 양육비도 끊을 예정이야. 그래? 그럼 법대로 하지 뭐. 그리고 당신이 착각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난 당신 코딱지만한 양육비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아. 내가 일하는 카페도 그 상가도 다 내 거야. 이제 정신 좀 차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투자해서 올린 상가야. 당신 같은 인간이 아무리 나를 까내리고 무시해봤자 내가 올린 상가는 무시 못하겠지. 여보. 남편은 멀찍이 보이는 제 상가를 한번 쳐다보더니 뒷목을 지그시 잡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당신을 내가 왜 무시해? 우리 예린이 엄만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말 실수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제 당신이 그리워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젊은 시절 다 함께 보낸 소중한 가족이잖아. 남편이 제 손을 애원하듯 잡아오는데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더러운 손 치워. 그렇게 내가 소중하다면서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워? 웃기지 마. 당신이랑 인연 끊기면서 내 인생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했어. 알고 있었어? 이제와 회사에서 쫓겨나고 평판 나빠지고 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또 들러붙어 등골 빼먹으려고?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굴면 예린이도 앞으로 못 볼 줄 알아. 하나뿐인 자식이라도 보고 살고 싶으면 주제 파악 잘해. 전 그 말을 남기고 놀이방에서 놀고 있던 예린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아도 넉나간 전 남편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지더군요. 그때서야 와닿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뭐하러 겨우 저런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나 싶었어요. 저런 사람에겐 애써 복수할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제 길만 열심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엄마가 남긴 응원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